저는 대한노인의학회 수면의학분과에서 무려 30년째 걸어온 길 위에 서 있는 이재혁입니다. 수많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진료해 온 시간 속에서 지금도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늘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고 매일 공원을 거닐며 손주들과 깔깔 웃음을 나누던 72세 남성 환자. 그분은 어느 날 새벽 숨이 가빠져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은 채 주저앉았고 급히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심장 박동부터 확인할 거라 생각했지만 응급실에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엑스레이 화면 속 왼쪽 갈비뼈를 밤새 깊이 짓누르고 있던 베개의 자국이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편하게 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 편안함이 정말 몸에도 편했을까요? 수십 년간 잠든 사이 무심코 반복해온 단 하나의 자세가 어떻게 우리의 심장과 뇌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밤 무심코 취한 그 수면 자세가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고 수년간 이어질 경우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30년 동안 수면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과 혈관이 약해지고 뼈 사이 디스크는 점점 탄력을 잃어 단단해집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자세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장마비, 뇌졸중, 허리 질환의 위험을 키우는 조용한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6에서 8시간 거의 같은 자세로 잠을 잡니다. 그 시간이 모이면 1년에 약 2000시간, 10년이면 수만 시간이 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장기와 혈관을 압박한다면 심장과 뇌, 척추는 매일 밤 쉬지도 못한 채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근육 힘은 줄고 혈관 탄력은 떨어지며 디스크는 작은 압박에도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나빠져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고 다리 쪽에는 혈액이 고여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심장과 폐가 압박을 받아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뛰고 폐는 충분히 팽창하지 못해 산소 부족에 시달립니다. 셋째,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심하면 수면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와 목뼈에 장시간 부담이 쌓여 통증이나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호소합니다. 8시간이나 잤는데도 아침마다 너무 피곤해요. 이는 몸은 누워 있었지만 심장과 뇌가 밤새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잠자는 자세는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로 수년을 보내면 심장마비, 뇌졸중, 허리디스크 같은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심하면 조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몸에 밴 수면 습관이 오히려 이런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수면 자세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꼭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5위, 엎드려 자기. 젊었을 때는 배를 바닥에 대고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자는 게 포근하고 안정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 자세가 여러모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목 건강입니다. 엎드린 채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 목뼈가 한쪽으로 지속적으로 비틀어집니다. 젊을 때는 목 주변 근육이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면 목뼈 사이 공간이 좁아지고 디스크 탄성이 떨어져 아침에 목이 뻣뻣하고 통증이 쉽게 생깁니다. 둘째 이유는 바로 호흡입니다. 엎드려 누우면 가슴이 아래로 눌려 폐가 충분히 부풀어 오르지 못합니다. 폐 기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나이가 60세를 넘으면 젊었을 때보다 대체로 20에서 30%가량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엎드린 채 밤을 보내면
몸 안에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줄어 심장과 뇌는 잠든 동안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67세 한도윤 씨는 평생을 엎드려 자는 습관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숨이 턱 막히는 느낌에 깜짝 놀라 눈을 떴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은 그는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그는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다고 느끼면서도 옆으로 누워 자기를 시도했고 불과 2주 만에 새벽에 숨 막혀 깨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처럼 15년 만에 이렇게 깊이 잠든 건 처음이에요. 엎드려 자는 습관은 단순히 목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장, 폐, 뇌 생명을 지탱하는 세 축 모두를 위협합니다. 혹시 지금도 엎드려 주무신다면 오늘 밤만큼은 꼭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는 위험한 수면 자세 중 겨우 5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4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똑바로 누워 자기, 즉 천장을 바라보며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세를 가장 바른 자세라 믿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0세 이후 똑바로 누워 자면 혀와 목 뒤쪽의 연부 조직이 중력에 의해 서서히 뒤로 처집니다. 젊을 때는 목 근육이 단단해 기도를 열어두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져 기도가 쉽게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잠든 동안 호흡이 10초 이상 멈추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질환이죠. 더 무서운 건 이 현상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 밤새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까지 호흡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뇌는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혈액을 밀어올립니다. 혈압은 급격히 치솟고 심장은 과부하에 빠집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정은아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똑바로 자야 건강하다고 믿어왔지만 최근 낮에도 졸음이 몰려오고 기억력이 뚜렷하게 떨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 중 시간당 40회 이상 하룻밤 8시간 동안 무려 300회가 넘는 호흡 정지가 확인됐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옆으로 누워 자기를 3주간 시도한 결과 낮 동안의 졸음은 사라지고 머리는 한결 맑아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은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3배 이상 높입니다. 즉, 젊을 때는 괜찮았던 똑바로 눕는 자세가 60세 이후에는 심장을 조용히 위협하는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위가 이 정도라면 3위는 얼마나 위험할까요? 바로 왼쪽으로 누워 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가 잘 된다고 믿습니다. 젊을 때는 일부 사람에게 맞을 수도 있지만 심장질환이나 특정 소화기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가슴의 왼쪽에 위치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갈비뼈 쪽으로 기울어져 압박을 받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혈관이 굳어져 압박에 더 민감해집니다. 게다가 이 자세는 허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허리뼈 사이 디스크가 눌려 신경을 자극하고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파열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다리를 완전히 곧게 뻗고 자는 습관입니다. 보기엔 편해 보여도 특히 고령자에게는 혈액순환에 치명적입니다. 무릎과 엉덩이가 지나치게 펴진 상태로 잠들면 종아리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 정맥혈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특히 근육량이 부족한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밤새 다리에 혈액이 고여 작은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 혈전이 만약 심장이나 폐로 이동한다면 비록 드문 일이지만 심근경색이나 폐색전증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75세 정병준 씨는 수십 년 동안 다리를 곧게 뻗고 자는 습관을 고집해왔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불편이 없었지만 최근 몇 년간 아침이면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에 저릿한 느낌이 내려앉아 오래 걷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MRI를 촬영해 보니 허리 디스크가 눌려 있었고 혈관 검사에서는 작은 혈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새로운 수면 자세를 권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다리 저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쭉 뻗은 채 자는 자세는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허리와 혈관을 동시에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가장 안전한가요? 정답은 옆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히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것입니다. 누구나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도를 열어주는 데 유리합니다. 위식도 역류가 심한 분들은 왼쪽을,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른쪽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베개 높이는 목의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유지할 정도로 낮게, 머리는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게 하면 호흡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 자세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척추와 골반의 정렬을 돕고 기도를 확보해 심장과 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위가 신체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개인의 증상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무릎을 약간 굽히면 허리뼈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지켜주어 디스크 압박과 요추 긴장을 완화합니다. 넷째,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틀어지지 않아 다리 혈관 압박이 줄고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베개는 너무 높거나 단단하지 않게 목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지지할 수 있는 높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이 꺾이지 않고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며 어깨와 목 주변의 긴장도 풀립니다. 실제로 이 자세로 바꾼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2세 오미선 씨는 오랫동안 허리 통증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지만 수면 자세를 바꾼 지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이야. 약보다 낫네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오늘 밤 잠드는 자세 하나가 심장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며 허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면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자세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여기에 생활 습관까지 더하면 그 효과는 2배, 아니 3배 이상 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술을 멀리하세요. 많은 분들이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의 능력이 50% 이상 떨어집니다. 그 결과 수면 중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심장은 더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게 됩니다. 특히 수면 모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1세 조재범 씨는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을 즐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새벽에 눈을 떴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찌뿌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금주하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손에 잡히던 술잔을 내려놓는 일이 어색하고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뚜렷하게 줄었고 아침에는 머리가 맑고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깨던 이유가 술 때문이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두 번째 비밀,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과하게 마시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 는 생각에 늦은 밤까지 수분을 섭취하시지만 이 습관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의 탄력이 떨어지고 밤 동안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그 결과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깨게 되고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깊은 숙면을 위해서는 최소 90분 이상의 연속된 수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밤에 자주 깨어나면 이 회복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74세 김영미 씨도 매일 밤 3번 이상 화장실에 다니는 습관이 있었고
아침마다 피곤함이 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수분 섭취 시간을 저녁 6시 이전으로 조정했고 한 달 만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세 번째 비밀, 침실 온도를 조절하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몸이 숙면에 적합한 상태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더운 환경에서는 땀이 나면서 자율신경이 긴장하고, 추운 환경에서는 근육이 수축해 몸이 굳으며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약간 서늘하고 일정한 온도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습기를 함께 사용해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면 호흡기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67세 이태훈 씨는 겨울이면 늘 난방을 25도 이상으로 올려놓고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따뜻하니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매일 아침이면 입안이 바짝 마르고 목이 따가워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온도를 20도 안팎으로 낮추고 습도까지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목의 불편함은 사라졌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상쾌함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이처럼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수면 습관은 작아 보이지만 실천만 하면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침실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수면 자세, 심장을 지키는 황금 수면 자세, 그리고 숙면을 완성하는 3가지 비밀 습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5가지 나쁜 수면 자세 기억하시죠? 엎드려 자기, 똑바로 천장 보고 자기, 왼쪽으로 눕기, 높은 베개 사용, 다리 쭉 펴기. 이 5가지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대신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이렇습니다. 오른쪽이나 가장 편안한 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린 채 2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것. 베개는 목의 곡선을 지지할 수 있는 낮고 편안한 높이로 조정해 주세요. 이 단순한 변화 하나가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뇌졸중 위험을 낮추며 허리 통증까지 줄여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일의 습관을 오늘부터 바꾼다면 내일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가 곧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자고 있었는가? 내 몸은 지금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잘 자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 첫 발걸음을 오늘 밤 꼭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바꾼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수면 그리고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 편안하고 깊은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건강 정보를 접하고 또 많은 조언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하루의 3분의 1, 인생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시간을 그저 쉬는 시간 정도로 여겨왔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조금 불편해도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날들이 쌓여왔죠.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심장을 짓누르고 뇌를 지치게 하고 허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예전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고 작은 무리에도 쉽게 고장나며 잘못된 자세 하나, 잘못된 음료 한 잔,
잘못된 실내 온도 하나가 다음 날의 컨디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점을 함께 나눴습니다. 잠자는 자세를 바꾸는 것, 생활 속 작은 습관을 조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약 없이, 수술 없이도 몸이 달라지는 경험을 수많은 어르신들이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잠자리에서 주무시나요? 베개는 너무 높지는 않나요? 다리는 쭉 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하루에도 몇 번씩 새벽에 깨고 계시진 않나요? 그 모든 불편함의 원인이 자세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오늘, 여러분은 이미 바꿀 준비가 된 분입니다. 지금 바로 침대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베개를 낮추고 옆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부드럽게 굽히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 하나를 넣는 것만으로도 척추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30년, 40년 넘게 이어온 수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몸은 바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잘 자는 사람이 오래 산다. 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심장 건강, 뇌 건강, 면역력, 우울증 예방 등 모든 분야에서 수면의 질이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수면의 질은 그날 밤의 수면 자세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잠자리를 준비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내가 먼저 편안하게 자야.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인생도 여유롭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나요? 이 나이에 뭘 바꿔, 이미 늦었지. 하지만 아닙니다. 70세든 80세든 바꾸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숨을 쉬고 잠을 자는 한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세 하나, 물 마시는 시간 하나, 침실 온도 하나만 바꾸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되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혹시 자녀들이 걱정되시나요? 혹은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좋은 자세로, 편안한 잠으로 내일의 건강한 아침을 선물 받는 것. 그건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자신만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바꾼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뿐 아니라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전환점이 됩니다. 댓글로, 전화로 혹은 밥 먹는 자리에서라도 함께 나눠주세요. 나 요즘 옆으로 자니까 허리도 덜 아프고 숨도 편해졌어.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이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건강은 함께할 때 오래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오늘 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몸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줄 시간입니다. 편안한 잠, 건강한 내일, 그리고 더 오래 더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밤 되십시오.